11시 김광일 쇼 다음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쿠데타와 5.18 빼면 잘했어. 또 발목 잡은 윤석열의 말말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이제 부산에 갔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해운대 갑 이 당협 사무실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대로 그냥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아마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은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럽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해라 이러면서 웬만한 거는 다 넘겼다고 해요.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입니다. 그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론 못한 부분도 많고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한테도 사줄 만한 건 있지 않느냐. 자기가 잘 모르는 걸 만기침난하듯 끝까지 부여잡고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국회에 관한 일, 뭐 경제에 관한 일 이런 거는 당신들이 잘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탁탁 맡겼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안에 잘 돌아간 거 아니냐. 아랫사람들한테 탁탁 떼어서 맡길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에서 오랫동안 조직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호남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부산 당협 사무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자 이 얘기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또 반대당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대목은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 가지고 이걸 이제 유포하고 확대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두환을 옹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전두환 옹호 발언.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인상적인 구절만 돌아다니는 거죠. 전두환을 옹호했다. 천박한 정치 철학이다. 호남을 폄훼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꼭 호남을 폄훼했다라고 글쎄요. 근데 갖다 붙이면 붙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 했으니 이제 갖다 붙이면 붙는 거지요. 그래서 호남 폄훼 발언이다. 뭐 전두환 옹호 발언이다. 천박한 정치 철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심지어 국민의힘의 같은 당 대선 후보들조차도 이제 날선 공격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아무 말 대잔치가 부끄럽고 창피하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인식은 헌법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발 그 입단속이라도 좀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두환까지 찬양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수준 낮은 역사 인식이다. 그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광주 영령과 호남인 능멸에 대해 지금 즉시 석고 되제하라. 역시 이재명 후보답습니다. 이걸 지역 감정으로 바로 이제 접목을 시키는 또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당의 오연주 대변인은 이랬네요.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것만 빼면 잘했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이게 확전이 되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제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의 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 7년 동안 잘못한 것도 많고
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다. 권한을 위임했다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게 그 후 대통령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다. 호남 분들 중에도 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5.18과 군사 쿠데타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앞에 떼고 뒤에 떼는데 전문을 보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할 말 했네, 뭐 맞는 말 했는데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윤석열 후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말 때문에 내 비록 지지자이긴 하지만 걱정이다, 이런 심정이십니까?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발언,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발언, 국회의원 후보, 청문회 때의 발언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은 5가지의 발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신 발언, 두 번째가 민감한 발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발언이 아니고 상대편의 어떤 영린이라고 할까요? 상대편의 그 패부라고 할까요? 이런 데를 꼭 찔러 들어가는 민감한 발언. 그다음에 폭로 발언이 있습니다. 폭로 발언.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그랬던 것을 새롭게 터뜨리는 폭로 발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중대 결심을 밝히는 작심 발언이 있습니다. 작심 발언. 작심 발언. 5번째, 자폭 발언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냥 자기 가슴속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마는 자폭 발언. 소신 발언, 작심 발언, 폭로 발언, 민감 발언, 그리고 자폭 발언. 어떤 발언이든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발언 중에 한 2가지 정도의 특징을 띠게 마련입니다. 작심 발언이면서 동시에 폭로 발언일 수도 있고, 소신 발언이면서 동시에 폭로 발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폭 발언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아니 상대당인 이재명 후보, 어떤 캠프에는 다 통용되는 똑같은 원칙과 철칙이 하나 있는데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후보의 발언입니다. 대선 국면에서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는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잘해서 선거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자멸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이다 발언, 국민 여론, 국민이 가려우신 부분을 다 싹싹싹 긁어줘가지고 그것이 그냥 이 쌓이고 쌓여서 점수를 이렇게 얻어서 내가 승리를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평균 점수를 달리고 있다가 상대편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자폭 발언을 해가지고 내가 반사이익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폭 발언의 감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편 입장에서 나의 발언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우리 편들끼리는 모릅니다. 이게 자폭 발언이 될지 작심 발언이 될지 소신 발언이 될지 우리 편은 항상 우리 쪽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캠프 안에 누군가는 상대편 입장에서 후보의 발언을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신 발언이요 작심 발언이 될지 아니면 자폭 발언으로 흘러갈 소지는 없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뜻에서 never라는 책이 있습니다. never.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속담인데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절대 예라고 입을 열어서 발음하지 말아라. 얼굴 표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개를 가볍게 젓거나 끄덕일 수 있다면 절대 소리를 내서 말하지 마라. 두 번째, 예, 아니요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절대 편지 쓰지 마라. 이 몇백 년 된 속담이기 때문에요. 지금하고는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녹음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영상 촬영도 없고 그냥 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식 모임에서 애지간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거나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라. 두 번째, 자기 펜을 들어서 어떤 문서에 서명하지 마라. 왜? 그것이 언젠가 자기 발목을 잡을지 모르니까. 절대 하지 마라. 절대 말로 하지 마라. 절대 글로 쓰지 마라. 절대 어디가 서명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은 그것이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사느냐 혹은 그 반대쪽의 여론이 더 비등하느냐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후보 캠프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홍준표 후보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런 겁니다.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이 돼가고 있다. 이재명, 윤석열 둘 다 감옥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수요일 20일 야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